오늘은 이제 취득세 전범이네요. 근데 취득세하고 오늘은 이제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요 취득세 쪽 이제 등록면허세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막 등록면허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순서하고 상관없이 문제는 이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하고 관련 없이 아마 문제가 나갔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1번 한번 봐보죠. 1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 취득세나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상속은 제외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60일 안에 신고하되 상속만 빼고 나머지는 다 6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이고 유통세이고 유통세라는 게 여기 행위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물건을 취득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 직접세고 취득세는 보통세고 지방세입니다. 이제 취득이란 그러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그러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근데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그랬네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승계인 경우는 과세하고 원시 취득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답이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했으면 그 사실상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2번이네요. 부동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유상인 거.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몇 개냐 이거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유상. 재산을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힌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해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유상.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네요. 여기서 증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유상.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서로 부모하고 자녀 간에 등기된 물건을 서로 맞바꿨기 때문에 유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채무 인수는 유상,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그럼 유상으로 인정되는 거 총 몇 개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래서 4개, 4번, 4개가 답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문제 3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지만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등기 등록을 하였더라도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계약의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지 등기가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해제해요. 이거 틀렸어요. 2번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은 사용 검사라는 게 나오면 검사받은 그날 취득으로 보고 이제 국가 나왔을 때 읽는 수죠. 국가 유상 사실.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대금 지급, 잔금 지급일이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을 때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럼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4번이네요. 옳지 않는 거 세율이요.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1번이 바로 틀려버렸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공유, 합유, 총유의 분할은 2.3. 또 공유물 분할 2.3.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이제 1세대 1주택이 됐네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죠. 1세대 1주택이면 아무 문제 안 돼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유상취득 금액에 따라서 1%, 2%, 3%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6억짜리니까 1% 적용하시면 돼요. 개인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3.5.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집이다. 그러면 4배 중과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뀐 규정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증여로 그냥 취득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 3.5% 적용하시면 돼요. 문제 5번이네요.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신탁인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 비과세. 이 경우는 비과세를 옳지 않는 게 이건 비과세. 근데 개수 건축물을 우리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은 빼고 9억 이하인 주택을 개수해서 가액이 올라가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았더라도 요거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인데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고 사치성은 빼고 나머지 1년도 안 되는 건 비과세입니다. 이제 기부 체납이 났을 때는 그냥 내가 이 재산을 정부에게 공짜로 넘기면 비과세예요. 공짜로 넘기면 그냥 비과세예요. 그런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는데 뭔가 받고 내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고 넘겼을 때는 이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받았거나 타인에게 증여나 매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기부 체납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지만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을 때는 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게 과세네요. 자, 6번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닌 거.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이 말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그럼 중개보수는 법인인 경우는 사실 가격, 취득 가격에 들어가지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제외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개인 법인 모두 포함. 또 연체료. 근데 법인이 연부로 그러면 연체 이자나 할부 이자는 법인인 경우는 포함, 개인은 제외.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개인 법인 모두 포함. 붙박이 가구. 이게 이번에 개정돼 들어온 거예요. 붙박이 가구나 또 가전제품에 부착돼 있으면서 건물의 회용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붙박이 가구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취득 가격에 포함. 정원 설치비도 취득 가격에 포함.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7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1번은 이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실제로 취득했으면 취득으로 보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으로 보고 그 물건 소유자 또는 양수인. 여기서 소유자는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자 개념이 나와요. 의제 취득은 소유자가 나오고 의제 취득이 아니었을 때는 양수인,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습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 부동산을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원칙은 객관적이지 아니면 유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라도 증여로 취득한, 입증이 되면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보고 입증이 안 되면 그때 증여로 봐요. 그럼 3번 틀렸어요.
근데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 각자예요. 이러면 돼요.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8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근저당권 설정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맞는데 만약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시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 이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전분의 15. 이거 맞았네. 부동산의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의 0.2. 무덤 나왔네요. 무덤 나오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 나오면 무덤은 취득세를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에요. 9번 옳지 않는 거. 1번은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앞에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들어왔네요. 이제 똑같은 문제네요. 보니까요. 네, 2번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이 아닌 걸로 봐주고, 네, 여기서는 사용 검사 그랬으니까 검사를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5번은 국가유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 이제 재산 분할로 가네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등기 분만 취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등기 분만 취득세를 과세하니까 취득 시기에서는 취득 시기에서는 등기 한 날, 등기일을 취득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취득일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 한 날을 취득일로 잡고, 그러면 세율은 등기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제 10번. 취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기부 체납 나오면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받았잖아요. 뭔가 사용권을 받았으니까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하겠네요. 그럼 10번은 2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임시 나오면 1년도 안 되는 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는 건 과세. 단 1년이 안 됐더라도 사치성 재산 나오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사치성을 뺀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단 1년이 넘어버리면 사치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신탁에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면 비과세. 국가에게 기부 체납을 하는데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를 했네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국가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로 넘겨버리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11번 가보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 물건,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만 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기가 1000분의 8.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이나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이 금액을 대신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4번은 맞았네요. 5번에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 그럼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이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자본금 변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12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이제 이 내용은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그럼 먼저 주택 건물을 땅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신축한 후에 나중에 땅을 취득하시게 됐을 때는 이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을 해야지 그냥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럼 집을 1세대 2주택에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 다른 집을 또 취득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2배로 중과세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해 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시면 그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집을 취득해 가지고 두 번째 집이 됐을 때는 중과세 하지 않고 1%, 2%, 3%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으니까 2배로 중과세합니다. 세 번째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됐을 때는 이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세 번째 집이 됐으니까 이 경우는 4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다음 반대로 돌려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2배로 중과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 4배로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3개가 됐을 때는 2배로 중과세. 4번이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5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여기서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배로 중과세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그대로 3.5%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그대로 3.5%, 1세대 2주택이 넘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집을 증여를 했을 때는 그때는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이 넘는 집을 증여했을 때는 이 경우는 4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법인들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배로 중과세예요. 또 주택 수도 상관하죠. 법인은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무조건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4배 중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문제 13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1번은 이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는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요. 하나의 등록이 여러 군데 지방에 걸쳐가지고 각 지방별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할 수가 없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이면 1000분의 8 틀렸네요. 무덤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네. 등록면허세니까 부과 안 한다 해야 되네. 취득세 아니라 등록면허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무덤은 비과세니까.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틀린 건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틀린 건 딱 한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13번은 2번 한 개가 답이에요. 네, 14번.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달랐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제 두 번째요. 허가구역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세금을 신고할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제 세 번째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렇게 가야 돼요. 달의 말일부터라고 해야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14번은 3번이 틀렸어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을 때는 80% 가산세를 물으셔야 되고, 단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을,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들이 장부 비치 안 했을 때는 10% 가산세를 물으시면 돼요. 이제 15번 가보죠.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이제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그래도 사치성의 재산이에요. 두 번째는 해원제 골프장, 이것도 사치성이네요.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한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이 3억을 초과하면 되니까 4억이니까 3억 넘었죠. 대신에 실험 실습 용도 외 개인적인 용도로, 실험 실습 용도 외니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 경우는 중과세 대상.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 나왔네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거는 2배로 중과세합니다. 네. 이제 중과세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래서 4번 여기는 중과세 안 돼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4번이 중과세 제외예요. 16번.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징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고, 원칙은요,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원칙은 증여로 가고 그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지라도 인수한 그 부분은 원칙은 증여로 보고 객관적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봅니다.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하여, 그러면 내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산, 지분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변동이 있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취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행위로 봐서 내 지분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법인 설립시 나왔네요. 법인 설립시 그럼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설립시 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설립일 이후에 20%를 추가로 취득해서 80%가 됐습니다. 그럼 60에서 80으로 갔으니까 20%만큼 증가됐네요. 그래서 20%만큼 취득한 걸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번만 지금 틀렸어요. 4번이요. 4번은 올해 이제 개정된 지문이네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수된 정원은 건축물 취득한 사람이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시면 돼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때를 취득일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17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연부 그러면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는 법인 장부상에서 90%가 넘는 게 입증이 되셔야 돼요. 90이 넘는 게 장부상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했다. 그럼 개인들이 중개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법인이 부담했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중개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제외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서 검증이 떨어졌으면 그 검증받은 금액으로서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럼 여기서 검증이 됐더라도 그 검증받은 금액이 나중에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을 때는 이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인된 금액으로 갑니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인이 됐으니까 이미 검증을 해가지고 취득세 사실 가격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검증받은 금액보다 사실 확인된 금액이 따로 있으면 전체적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더 커버리면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5번이 답이 돼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럼 취득가액 100만 원이 면세점 아니죠? 면세점보다 넘었으니까 취득가액 등록을 할 때는 이거는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네,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대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로 취득세를 면제시키니까 등록면허세로 가면 되고, 외국인 소유의 선박의 연부취득, 그러면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취득세를 세관에서는 2%만 받았으니까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시면 돼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2,000원이다. 2,000원이면 그때는 6,000원 징수하면 되겠죠. 6,000원 미만일지라도 6,000원을 내면 되니까. 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했네요. 우리나라 정부에게 과세하며 그 외국 정부에게도 우리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세를 시켰으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게는 우리도 그 정부에게 과세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가 되는 게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19번. 주택에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이번에 이거 법 개정상이에요. 개정상이라 하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주택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처음부터 이미 주택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네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지금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건 처음부터 이건 나중에 주택이 될지 상가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분양권 상태니까. 그래서 너는 제외. 네, 주택 시공 사업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이것도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하고 공시 가격이 1억이 안 된 집이면 요거는 투기성을 하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 버렸는데 5년이 이미 지나버린 상속주택은 포함. 만약에 공동상속을 받았더라면 제일 먼저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 만약에 지분율이 큰 사람이 없으면 그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람,
거주한 사람도 없으면 마지막 연장자 순으로 해서 주택수를 포함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래서 19번은 3번 이렇게. 자, 20번이네요. 여기서 이제 특례세율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등기라는 걸 이렇게 보고 등기만 있으면 등기라는 걸 보고 등기 하는가 안 하는가만 그냥 갖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종류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에서는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세합니다. 상속받았으면 등기하죠. 공유물 분할했으니까 등기하죠. 이전했으니까 등기하죠. 재산 분할했으니까 등기하죠. 그럼 답은 1번이네. 등기 안 하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그럼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제 비교 전체 총 정리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문제라 이제 문제 푸실 때 이거 광범위하게 막 문제가 나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존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보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험에 출제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 풀다가 나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요약집이나 다시 원포인트 정리 그 이론서를 다시 한번 참고해가지고 이론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신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가 봐보죠. 이제 괴테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즐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해야만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거 하니까 좀 재밌네? 그래서 즐기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거 너무 공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즐기면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